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이번 융단폭격의 대상자는 사쿠라 운동권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굉장한 화제를 모은 인터뷰가 한편 있었습니다. 최보식 기자가 쓴 장기표시 인터뷰가 그것입니다. 장기표시 하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동권의 신화, 레전드입니다. 영원한 제야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도 친했고 민주화 운동 또는 노동운동에서는 누구보다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런 운동권의 핵심 중의 핵심, 원로 중의 원로입니다. 그런 장기표 씨가 오늘 최보식과의 인터뷰에서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짜 5.18 유공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5.18의 의미나 5.18의 운동 성격에 대해서 간첩들이 했다 이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역사적 평가와 동떨어진 조롱과 조소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진실 몇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18 유공자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5.18 유공자들의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나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민주화 운동했다는 그런 애매한 이유로 5.18 유공자에 선정돼서 나라 돈을 그냥 타먹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 장기표 씨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것도 철저히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장기표 씨가 한 말이기 때문에 신뢰는 높아 보입니다. 최보식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5.18로 돌아가자. 장기표 선생은 당시 무엇을 했나? 장기표 씨는 말합니다. 1979년 말 출소한 뒤 김대중 씨가 중심이 된 국민연합,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의 조직국장을 맡았다. 시위 조직 및 배후 조정을 했던 것이다. 이게 소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나는 3년 반 도망 다녔다. 김영삼 정부에서 특별법이 제정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5.18 유공자가 됐다. 보상을 위해 유공자 등록을 하라고 했지만 나는 안 했다. 그 뒤 다른 시국 사건도 재심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나는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최보식이 묻습니다. 민주화 보상금을 다 받았으면 몇억 원은 됐을 텐데 왜 신청을 안 했나? 내가 관련된 민청학령 사건 등은 다 실체가 있었고 당시 실정법을 위반했다. 정권이 바뀌어 재심법정에서 해석을 달리해 무죄로 받고 싶지 않았다. 내 행위는 오직 역사평가에 맡기고 싶었다. 아주 감동적인 발언입니다. 내 행위는 오직 역사평가에 맡기고 싶었다. 돈 몇 푼이 아니라. 자, 다음. 재심법정이 일종의 역사적 평가 아니겠나? 최보식이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잘난 체 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보상금을 받기 위한 재심이어서 탐탁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그 시절에 희생한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물어보니까 아주 팩트 폭격을 합니다. 장기표 씨 말입니다. 그런 운동도 안 하고 수백억씩 헤쳐먹는 놈들도 있는데 큰 돈도 아니고 몇억 받는 걸 넘어갈 수도 있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의무로 여겼고 또 입만 벌리면 나라와 민족 운운했지 않나? 그걸 돈으로 보상받으면 우리의 명예는 뭔가? 더욱이 보상금은 박정희나 전두환이 주는 돈도 아니고 국민이 낸 돈이다. 자,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혼자 잘난 척 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입 밖에 안 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시절 서울대 교수인 H씨가 교육부 장관이 되자 1980년대 해직 교수 60여 명을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선정해 각 1억 3천만 원씩 80여억 원을 나눠줬다. 광주와 직접 관련된 사람은 두세 명밖에 없었다. 심지어 1980년 그 해가 아니라 1985년, 1986년에 해직된 교수도 있었다. 이들은 김영삼 정부 시절 이미 복직됐고 밀린 봉급을 2억 3억 원씩 받았다.
높은 자리에도 많이 갔다. 그렇게 다 받아먹고 또 보상금을 주고받았지만 대부분 사람은 민주화 운동에 부채의식이 있어 말을 못했다. 하지만 나는 진짜 나쁜 놈들이라며 분노해서 글을 썼다. 정말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장기표 씨는. 아니 1980년대 해직 교수 60여 명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선정돼 82억 원을 나눠 가졌다. 그런데 광주와 직접 관련된 사람은 두세 명밖에 없었다. 심지어 85년, 86년 5.18이 한참 지난 뒤에 해직된 교수도 있었다니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절차입니까?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어서 말을 못했다. 하지만 나는 진짜 나쁜 놈들이라며 분노해서 글을 썼다. 장기표 씨는 정말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자, 장기표 씨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거 감옥에서 엘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 권력 이동을 읽고서 정부와 사회가 새로운 문명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는 독자적인 정치념을 만들었다. 기존 정당으로는 이를 구현할 수 없어서 YS 진영 등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장기표 씨의 말 속에 구구절절히 대한민국이 숨기고 싶어하는 아픈 흑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장기표 씨가 누굽니까?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 장기표만한 인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최보식은 말합니다. 분신자살한 전태일의 서울대 법대 학생장 추진 1970년,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71년, 민청학년 사건 74년, 청계 피복노조 사건 77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80년, 5.3 인천 사태 86년, 중부 지역당 사건 93년, 이렇게 많은 시국 사건에 관련된 그는 5번 수감돼서 99년 이상 형을 살았고 더 많은 세월은 수배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장기표는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민주화 운동했다고 대접도 많이 받았다. 자, 장기표 씨는 이렇게 동문 모임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 캠퍼스와 친구가 있어서 좋은 환경이어서 데모할 수 있었지.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장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민주화 의지가 있어도 데모할 수 있었겠나. 당시 나를 취조한 수사관에 대해서도 인간 말종, 독재자 후예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인생이 뒤바뀌었으면 나도 국가안보와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일했을 것이다. 물론 장기표 씨의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기표 씨의 말에는 적어도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기표 씨가 말합니다. 가짜 5.18 유공자들이 있다. 심지어 1985년 6년에 해직된 사람들도 H씨 누군지는 알 것 같습니다. 80여 원을 보상금으로 받아 나눠 가졌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6.25 때라든지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린 분들에 대한 보상금과 이들의 보상금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한국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정말 엉터리로 조작해서 5.18 보상금을 받아낸 사람이 있다면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표 씨는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이 나왔으면 한번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5.18만 나오면 말도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지역감정이라든지 또 지나친 폄훼, 조롱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장기표 씨의 말이 맞다면 이렇게 민주화 이런만 렛대로만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엉터리로 가져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반드시 토해내야 됩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